10월 1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현 위치에서 놓고 볼 때는 60일 이평선을 아무래도 지지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나스닥 지수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20, 6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다시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결국 20, 60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흐름 자체는 이 조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20, 60 이동 평균선의 요 골든 크로스, 요 데드 크로스 이후에 골든 크로스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6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하향하더라도 20일 이평선 우에서 움직이면서 요 골든 크로스를 다시 유도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나스닥 지수처럼 말이죠. 바로 이 반도체 지수가 20, 60 이평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다시 만들어지는 시점이 올 때, 요때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애플이 주가가 일단 양호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어제 국내 애플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내일 애플 관련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지수로 들어와서 보면은 60일 이평선 저항에서 이제 조정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어요. 약간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서 하향하면서 마감됐는데 이것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어제 막판으로 종가 저가로 빠지면서 지수의 이런 흐름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2585포인트. 자, 2585포인트를 지지로 해서 다시 21 이평선을 회복하는지 요거를 내일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2585포인트 지지로 21 이평선을 회복하면은 일단 21 이평선을 지지축으로 일단 체크해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2585포인트도 하향해 버린다.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타이밍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 지수도 60일 이평선 저항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5일 이평선 아래로 마감이 됐죠. 근데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여기에서부터 이 파동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평선까지 보기보다는 이렇게 10일 이평선 여기에 있죠. 1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여기에 사이 구간의 등락 과정을 1차적으로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21 이평선과 61 이평선 요 사이 구간에서의 등락 이렇게 1, 2차 구간으로 좀 나눠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0일 이평선 현재는 10일 이평선이 756포인트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축을 받아서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자 어떤 이평선을 갖다가 음봉으로 자 고점상 저항의 음봉으로 이렇게 깬다. 이런 음봉으로 깬다. 이러면은 요거는 그냥 요 이평선을 꺾는 그러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 조정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고점 저항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발생될 때는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저항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이렇게 되돌림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1선에서는 11이평선에서는 다시 5일이평선 쪽으로 이렇게 되돌림을 시도하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 부분 여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11이평선이 지지될 경우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관건인데 말이죠. 그죠? 삼성전자라는 종목. 어제 삼성전자는 종가 저가로 마감되면서 앞에 전저점을 하향하면서 여기를 깼죠. 하향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정말 진을 다 빼먹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종가에만 470만 주나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종가 저가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거든요.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종가에만 320만 주를 던지더라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던지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도를 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일 요때 나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요 발표 시점까지는 좀 이렇게 매물을 좀 계속 내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는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시점 요때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변화 이거는 제가 변화의 시그널은 두 가지였죠. 자, 일단 5일 이평선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자, 여기서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또 깨고 내려가서 저점을 낮추잖아요. 근데 여기서 5일 이평선 회복의 변화는 나왔지만 변화가 나오지 않았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5일 이평선 회복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나와야만 실질적인 반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한국의 삼성전자든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시점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0,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가능성이 만들어질 때 이럴 때 이제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회복세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일단 삼성전자가 저점을 낮췄지만 다행인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5파동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미 60일 이평선하고도 이격이 굉장히 크죠. 그린 상태에서 막바지 진을 빼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하락 파동을 만들려는 개념보다는 막바지 진을 빼는 그런 흐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시점을 지나면서는 좀 흐름이 좀 개선될 또는 안정될 이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같은 구간에서 놓고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도 염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60일 그리고 24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있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의 저점, 주가 저점. 거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시점, 기술적으로는 60, 240일 이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때의 주가 저점, 거기에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변화, 그것도 또 염두에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타이밍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이러한 HBM 관련주들이 삼성전자보다는 앞서서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서 좀 체크하시되 이때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기술적 반등 보일 때 반도체 전반의 변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HBM 관련주 일부만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유도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일단 수요일이나 금요일장에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후속 점검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